고백하리입니다. 네, 저는 밤에 잠을 별로 못 잤고요. 네,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밖에 날씨는 더울 것 같네요. 네, 마켓워치 기사 7월 2일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리세션은 당신에게 실제로는 돈을 벌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고가인 마크 헐버트라는 이 마켓워치 기고가의 그 오피니언 기사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한 거를 보면서 보시죠. 왔다 갔다 하시죠. earnings recession. 그냥 한글로 earning recession이라고 할게요. 두 분기 연속으로 EPS가 감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Q2, Q3이 아직 결과치는 안 나왔지만 팩트셋의 예상으로 보면 Q2와 Q3 모두 EPS가 감소할 것 같아요. 즉 earning recession인 거죠. 이 earning recession일 때 왜 주가는 올라가느냐? 약간 미스터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란 결과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이유로 든 것이 뭐냐면 earning recession이 발생하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earning recession보다 금리 인하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 보면은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한, 완전히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패닉이 와서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는 그럴 때가 아닌 한은 어닝 리세션이 주가를 낮추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리서치 결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18년 4분기 때 EPS가 플러스였어요. 근데 S&P 500은 14% 내렸어요. 오히려 내렸어요. 작년 4분기 유명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했죠, 우리가. 근데 1분기는 어땠습니까? EPS는 마이너스였는데 오히려 S&P 500 13% 올랐대요. 올랐죠? 네. 물론 이거를 4분기 때 급락한 거에 대한 어떤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때는 지금 팩트셋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2.6% 감소, 2.6% 감소예요, EPS가. 지금 7월인데 아직 2분기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2분기는 끝났죠, 이미. 그래서 2분기를 보니까 네, 3.8% 증가했어요. 즉 이것만 봐도 EPS가 플러스일 때는 떨어지고 마이너스일 때는 올라간다. 완전 반대죠. 왜 이럴까? 참 이거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긴 하죠.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게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몰랐나요?
글쎄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오타가 났네요. 1927년 이후로 1927년 이후면 대공황이 포함되는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저런 이렇게 역의 관계, 비상식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YOY EPS 크로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답니다. YOY EPS 크로스. 전년 대비 이번 분기 EPS 그로스 레이트가 S&P 500 기준이에요. 그것이 between 10% and 25% lower, 즉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일 때 EPS가 그렇게 떨어질 때 스탁은 performed best,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여튼 역의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금 제일 밑에 가로를 보면 higher than 20%, between 10% and 20% 이렇게 돼 있죠. 네, 제일 오른쪽에 lower than 25% 마이너스, 즉 year over year percentage change in quarterly earnings. 네, YOY 분기 EPS의 변화가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을 때는, 즉 침대에서 완전히 굴러 떨어질 때는 당연히 이 세로축은 이제 그 연환산 S&P 500의 개인이에요. 물론 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이때는 완전히 침대에서 떨어질 때니까, 이건 뭐 보통 우리가 몇 번 있었던 패닉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between 25% and 10%, 이때는 오히려 플러스 20보다 더 높은 25%의 S&P 500에 증가했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가 연환선으로. 실제로 데이터는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EPS 그로스가. 3분기는 거의 플랫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모두. 근데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수치가 이 between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S&P 500의 연환산 게인은 10%에 이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예측한 대로, 구체로 말씀드리면 팩트셋에서 예측한 대로 본다면 3쿼터에서 마이너스, 4쿼터에는 플러스예요. 하여튼 3쿼터까지도 마이너스인데, 즉 3쿼터까지도 S&P 500은 계속 오를 거란 얘기죠. 그리고 4쿼터 때 지금 플러스 6.8%인가 그렇게 예측되어 있거든요. 팩트셋에서는. 플러스 6.8이면은 어차피 여기죠. 네, 여기 화살표 있는 여기죠. 네,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10% 넘어가면 여기 되겠죠. Between 10% and 20%.
이렇게 되면은 S&P 500이 연한산으로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낮아지죠. 오히려 제일 왼쪽에 있는 20%보다 더 높을 때 완전 EPS가 YOY EPS가 급등할 때는 오히려 거의 S&P 500은 거의 플랫하게 증가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25%보다 더 떨어지는 거의 패닉이 오면 그때는 그만큼 빼버린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0%까지. 그래서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S&P 500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저는 해보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이하가 이게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 오른쪽 두 번째 바닥을 치고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죠. 네, 이때 사면 무릎에서 예를 들어서 뭐 허리까지 올라왔다. 즉,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오면 그 올라갈 확률, 즉 돈을 벌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하여튼 바닥을 보고 무릎에서 사면, 물론 무릎인지 바닥인지 알 수만 있다면인데요. 그게 어렵죠, 물론. 하여튼 알 수만 있다면 무릎에서 사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냥 비유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6월 20일 올렸던 그 팩트셋 어닝 인사이트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2Q를 넘어가 3Q, 4Q 향후 전망을 보면요. 향후 전망은 좀 나아져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고 좋아진다고 가정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요소를 배제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배제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배제를 한 건지, 그걸 숫자적으로 어떻게 그 보정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요, 3Q에는 이제 플랫을 한다고 합니다. 2Q에는 마이너스 2.5였잖아요. 좀 좋아진 거죠. 4Q는 더 좋아져서 플러스 6.8%. 그렇게 해서 이제 complete year, 그러니까 2019년 전체로는 3% 플러스, 2020년 1Q에는 10.7%나 되고요. 2Q에는 13.3%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내년 1Q에는 10% 넘죠. 2Q에는 13%가 되죠. 근데 저렇게 올라가면 이제 S&P 500이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개인이 낮아진다는 거죠. 즉, between 10%에서 20% 왼쪽에서 두 번째 해당되니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S&P 500만 잘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건가요? S&P 500의 위대함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긴 하죠. 네,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EPS 증가율과 S&P 500의 개인이 이런 비상식적인 그리고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에 대한 게 이 기사의 이제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한 게 저는 S&P 500이 위대하다. S&P 500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S&P 500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수다. 저는 이제 과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S&P 500을 전체를 가지고 관심 종목을 뽑고 했었는데요. 너무 힘들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S&P 100하고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렇게 정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EPS가 오히려 바닥치고 올라갈 때는 정말 그때 사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10% 넘어가고 20% 넘어갈 때는 거의 돈을 벌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투자를 조금 쉬는 것도 괜찮다. 물론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패닉이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답이겠죠. 네. 물릴 때 물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 올라올 때 또 가파리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하듯이.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정량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조금 뭐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정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